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학에서 길을 묻다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자, 어제 하고요. 오늘하고 날씨가 상당히 무더웠습니다. 다행히 내일부터는 장마전선이 북상한다고 하니까 좀 시원해지겠죠? 아무튼 무더운 여름날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자, 오늘은요. 제가 사주를 양쪽에 두 개를 적어놨습니다. 뭔가 공통점이 좀 보이시나요? 자, 먼저 이쪽 사주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사주는 이제 낯이 익은 사주가 됐죠?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하늘이 내린 부자, 한국 경제계의 신화를 이룩한 정기용 회장님의 사주죠. 자, 그리고 이 옆에 사주를 보면은 뭔가 공통점이 나오나요? 자, 경신일, 무인 시가 같죠? 즉, 연월일시 8글자 중에서 6글자가 같습니다. 정해가 있고 여기도 정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8글자 중에서 6글자가 같다라는 건요. 그 사람들의 그 성질이나 그런 스타일이 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유사한 점이 많은데 뭐 사고방식이라든가 또는 뭐 행동 양식이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주라는 것은 한 글자만 달라도 엄청난 변화가 오는데 어쨌든 이 사주는 두 글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점도 그만큼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공통점이 많은 반면에 차이점도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경금사주니까 이 사주를 먼저 복습 겸 다루고 이 사주를 풀게 되면 아마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자,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사주 중에서 어떤 분이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니까 어떤 사주가 뭐니가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물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사주가 더 많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정기용 회장님보다 재물이 많다? 그럼 이분이 더 많은가요?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공통점이니까 경금으로 태어났죠? 이 경금은 양금이니까 뭡니까? 무쇠덩어리라고 그랬죠? 원소, 바위덩어리 뭐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 경금은 자신의 하는 역할이 뭡니까? 봄, 여름을 거쳐서 가을 이후까지 키워간다고 그랬죠? 키워서 튼튼한 금. 이 금이라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튼튼하고 단단한 금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과일로 말하자면 봄, 여름을 거쳐서 가을이 이후가 돼야 연그는 것처럼 성숙해지는 것처럼 이 금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을 이후까지 잘 키운 다음에 튼튼하게 키운 다음에 이제 용광로에 넣고 재련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주는 딱 경금 옆에 정화가 있고 경금 옆에 정화가 있죠. 자, 이렇게 즉 재련을 할 수 있는 불이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경금일주가 가을 이후든 여름에 태어났건 봄에 태어났던 경금일주가 정화가 없을 때는 자신의 힘만 바탕으로 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모든 것을 힘으로만 다루려고 해서 일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조폭, 깍두기 이런 얘기 했죠. 또는 옛날 2조 때로 얘기하자면 즉 머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머슴은 힘만 바탕으로 했지 기본 소양을 못 갖췄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화가 나면 주인까지 때려 엎어버리는 거죠. 즉 인격 성숙이 안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금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정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정화는 바로 뭐가 됩니까? 경금으로 태어난 사람에게는 법이 됩니다. 법. 즉 나를 화극금하죠. 나를 이렇게 절차탕마를 가해줍니다. 재련을 해서 무쇠덩어리, 울퉁불퉁한 무쇠덩어리를 어떻게 합니까? 동그랗게 절차탕마를 가해서 사람 되게 만들어주는 즉 관의 힘입니다. 관, 즉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일단 추운 겨울에 태어난 금들이
결국 이 정화라는 이 나를 제를 해주고 이렇게 보석으로 만들어주는 이 관의 힘이 딱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 소양을 갖췄다고 생각하고 인격적 성숙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경금은 이제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는 거냐면요.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느냐면, 자, 이제 대장간에서로 예를 들면, 대장간에서 무쇠덩어리를 넣어가지고 이제 막 두드리지 않습니까? 절차탕말을 가해가지고, 그 다음에 딱 뭐 연장을 만듭니까? 또 뭐 우리 뭐 망치 뭐 만들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방에서 쓰는 식칼도 이제 만들어서 두들겨가지고 칼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물로 딱 물에 집어넣은 다음에 담금질이라고 하죠. 담금질을 해야 이게 비로소 단단해지는 겁니다. 튼튼해지는 거죠. 바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울퉁불퉁한 무쇠덩어리가 뭘로 변하는 과정입니까? 그게 바로 보석으로 변하는 겁니다. 즉 우리 같은 칼이라도 청룡검 같은 거는 거의 보석과 같죠. 임금님이 하사하는 뭐 청룡검 같은 거요. 바로 최종적으로는 자신도 보석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고급 칼이 되려고 하는 거죠. 고급 연장. 자, 그러면 이 사주들은 일단 이렇게 정화가 있고, 또 겨울이기 때문에 정화가 있으니까 기본 소양을 갖춘 데다가 따뜻한 기운이 흐른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시간 쭉 했습니다만, 이 사주하고 이 사주의 다른 점이 딱 뭐가 하나 가장 큰 점이냐면요, 여기는 신금이 있죠. 신금이 있고 이 사주에는 신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국에서 경금으로 태어난 사람이 원국에서 신금을 봤을 때는요, 상당한 이상이 높습니다. 아, 내가 지금 비록 무쇠덩어리, 원석으로 바위덩어리를 태어났지만 나는 절차탕마를 정화로서 절차탕마를 가해서 나중에는 나는 보석이 되겠다 해서 이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나중에 그런 위치에 오게 되면 이것은 아웃을 시켜버립니다. 왜? 이렇게 나는 어쨌든 무쇠덩어리에서 보석이 됐지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보석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열등감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걸 제거하게 되는데, 힘으로 따지면 신금이 강하겠습니까? 경금이 강하겠습니까? 바로 경금이 더 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자기가 보석이 됐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거를 제거해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는 신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금이 없으니까 이상이 그럼 높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 가는 과정에서 운에서 그렇게 계속 부딪히고 절차탕마를 가하는 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딪히고 뭐 두드리고 뭐 하면서 결국은 이 깎여져 나가면서 어느 운에서 오면은 이 보석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재영 회장님 사주 같은 경우는 지금 55대운에서 이때 신이 온 겁니다. 이때 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랫동안 50년 넘게 이 과정을 겪고 오면서 이때 비로소 보석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완성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나는 이제 보석으로 됐으니까 내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가 이 정재영 회장님이 현대건설로서 가장 정점에 오른 시점이었습니다. 이때가 우리나라가 뭡니까? 외환 보유고가 거의 바닥이 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때에 정재영 회장님이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주베일 산업항 공사를 수주하면서 외환 보유고를 갖다가 채워놓게 됩니다. 그런데 주베일 산업항, 저도 이제 물론 그 당시에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그냥 엄청난 신화적인 풍문이, 그때는 뭐 풍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정말 20세기 최고의
토목준설공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깜짝 놀란 그런 공사를 수주하고 또 그걸 갖다가 이 공사 기간 내에 딱 마쳤습니다. 그때 뭐 사실 그 뭐 장비도 그렇고 기술진도 그렇고 부족했는데 그때 경쟁 입찰 회사 건설 회사들이 어디였느냐면요. 미국은 물론이고 뭐 영국, 독일, 프랑스 유수 선진국들의 그 6개국에서 입찰을 했는데 그걸 다 물리치고 여기서 이 그 수주를 맡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수주를 맡게 되니까 엄청난 압력이 들어왔답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족들을 동원해가지고 엄청난 방해 공작을 하고 했답니다. 얘네들은 현대는 기술이 부족하고 경험이 없고 해서 그랬는데 어쨌든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외환 위기를 갖다가 극복하게 됩니다. 다시 외환을 채워놓는 그러한 때가 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자신이 이제 물러나고 싶었겠죠, 자기도. 그러나 이 사주 자체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주는요, 이 사주가 인신충 사해충이 되어 있죠. 여기도 인신충 사해충이 되는데 사가 없고 묘가 있어가지고 강하게 부딪히는 건 덜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가만히 편하게 앉아서 무슨 월급 받고 할 스타일이 아닙니다. 즉 야전사령가 스타일입니다. 계속 가서 뭐 전쟁터에 가서 부딪히고 싸우고 해야 되는 그러한 사주 구성입니다. 인신사해는 아니지만 인신사해 그 지살연마라는 얘기했죠. 이게 이렇게 네 개가 아니라 세 개로만 이루어졌지만 엄청난 바쁘게 활동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주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됐냐면 인신충이 돼 있고 여기서 사해충이 됐던 겁니다. 이렇게 이 사주는 원국에서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사주는 원국에서는 없었던 신금이 되면서 완성된 금으로 변하고 이때는 또 한 번 사해충이 되면서 엄청난 바쁘고 큰 일을 해낸 겁니다. 즉 두 사주의 공통점은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크고 무섭도록 큰 일을 해내는 건데 어쨌든 이때 20세기 최고의 토목준설공사라는 것을 수주해서 공기 내에 다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완성됐으니까 취해야 되겠다 했는데 다시 65세 대운부터가 어떻게 됐습니까? 또다시 경금이 왔죠. 그럼 또다시 원상복귀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선에서 물러났다가 이때가 되면 다시 일을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자, 경금이 왔으니까 또 정화가 또 작동을 하겠죠. 다시 또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75대운 이때에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그때 이제 92년도 이 75세부터 84 대운까지 그때의 92년도 임신년을 만나서 선거 대통령 14대 대통령 선거에 나갔다가 가장 치욕적인 패배를 했다고 했죠. 이때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엄청 그 정치인들을 정권 앞에 너무너무 시달려 가지고요. 한번 내가 못할 거 뭐 있느냐 5기로 한번 나선 겁니다. 5기로. 네. 자, 그리고 언제 돌아가셨냐면 이제 그러고서 이제 다시 한번 재기를 했다고 그랬죠. 93년도 그 93년이 아니죠. 98년도죠. 김영삼 정권 물러가고 DJ가 정권을 잡으면서 그때 다시 소떼를 몰고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면서 재기를 했다고 그랬죠. 이분은 아마 100살, 200살까지 살았으면 그때까지도 계속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많은 재물을 벌어들였을 겁니다. 아마 상상조차 하기 힘든 돈을 벌어들였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85 무인대운 85세니까 86세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자, 어쨌든 강인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크고
무섭도록 크고 강한 일을 해내는 사주다. 그리고 이 사주에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목이 하나 있고 금은 자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상대할 수 있는 목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나무 목이 이렇게 있죠. 자, 여기도 간목이 있고 여기도 간목이 있고 여기도 간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재물이 엄청 튼튼하고 또 여기 을목까지 있죠. 그래서 겨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연료가 돼주면서 이거를 재련할 수 있고 이 정화가 꺼지지 않는 역할을 하면서 이게 바로 재물이 된다고 그랬죠. 어마어마한 재물입니다. 자, 만약에 이 사주가 경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딪히고 하는데 간목이나 을목으로 태어난 사람이요. 자기가 극하는 토죠. 토를 극하면서 이렇게 많이 토를 극하면서는 돈을 그렇게 많이 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금이라는 것은 자기 뿌리까지 갖고 있는 것은 단단한 신강사주, 신약사주를 떠나서 강인함을 갖춘 사주이기 때문에 이 간목이 토를 극하면서 돈을 버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경금 일주들은 특히 가을 이후, 겨울이나 가을 이후에 이렇게 경신 일주들은요, 또 경신이 아니고 경금만 있더라도 이렇게 큰 목을 자르고 나무를 자르고 하면서 재물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겁니다. 즉 좌충우돌 하면서도 기본 소양을 갖추고 했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재물을 벌어들이고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폭들도 바로 인간 그 소양을 못 갖추게 되면은 그런 조폭으로 가는 거지만 이게 갖춘 사람들은 공익을 위해서도 이제 나라를 위해서도 이렇게 큰 일을 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점 경금일주니까 이 사주로 똑같죠. 자신의 역할은 크고 강인한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이 사주는 신금이 있고 없다고 그랬죠. 여기는 인생 살아오는 과정에서 자기가 보석이 됐고 나는 있기 때문에 자기 이상이 높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그런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은 다 재물이라고 했죠. 여기가 다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여기는 재물이 딱 하나가 있죠. 여기 임목 하나가 딱 있습니다. 임목이 하나가 있으니까 재물은, 그리고 지장간, 여기 지장간을 보게 되면 간목이 있으니까 이 사주만큼은 아니지만 재물이 좀 있죠. 그렇다면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주하고 사주가 어떤 게 더 품격적으로 볼 때 좋다고 보십니까? 자, 풀어보도록 하죠. 이 사주는요, 인신충 사해충이 되어 있다고 했죠. 여기는 해까지만 있고 사는 여기서 만나면서 더욱 기해졌고 보석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타고나기를 인신충 사해충. 자,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충이 됐을 때는요, 사주에서 일반론으로 볼 때는 뭐라고 하느냐면요, 불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되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인신충 사해충이 되면서 좋아질 수 있는 건 그 부딪히고 깨지고 또 부딪히고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일주는요, 바로 경금 일주만은 이 인신사해충이 될 때에 귀한 사주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아까 얘기했던 간목이나 을목이나 예를 들어서 무토라든가 임수라든가 재수라든가 신금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요, 이렇게 인신충 사해충이 되면 그야말로 불안해서 견디질 못합니다. 제풀에 꺾여서 자기가 죽어버리고 마는데, 바로 이 경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신충 사해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뭔가 부딪히는 이 무쇠 덩어리가 막 부딪히면서 자기네끼리 부딪히면서 동그랗게 완성이 돼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딪히고 부딪히고 하면서도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거는 뭐냐? 내가 가장 튼튼하기 때문에 이 부딪히고 싸우고 하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살아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사들도 이제 경금으로 태어났고 추운 겨울에 경금으로 태어났는데 정화가 있다. 근데 이 정주영 회장님만큼 연료가 많지는 않지만 여기는 연료가 보다는 여기 딱 사화가 하나 더, 여기도 사화가 화죠. 이 정화의 뿌리죠. 이 뿌리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불도 약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말씀드리죠. 누구냐면요, 이 사주가 박정희 대통령 사주입니다. 자, 뭔가 좀 비슷한 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은요, 사실 그 흔히 얘기하는 찰떡궁합과 같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 애증관계라고, 두 사람이 애증관계로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취향이라든가 성향, 어떤 사고방식 이런 게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뭔가를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이론과 실제가 딱 맞아 떨어질 동안에 계속 부딪히면서 뭔가 일을 먼저 부딪히고 나서 생각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주입니다. 좀 감이 잡히시나요? 저기 정주영 회장님의 자서전을 보게 되면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상당히 박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정치권으로부터 혜택을 받아가지고, 또 박 대통령으로부터 혜택을 받아가지고 성장했다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자신은 억울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베지게 혼났죠. 또 5.16 또 혁명 일어나가지고 5.16 쿠데타 때 또 굉장히 시달렸거든요. 각 정권마다 엄청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가면은요, 그 정주영 회장님의 그 자서전 맨 끝에 가면은요, 이제 제발 정치권 좀 정신 좀 차려라, 그리고 정변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소연이 나옵니다. 지금 그 얘기는 뭡니까? 자신이 대통령 나오면 그렇게 안 한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가요, 우리 그 박통의 사주를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겠죠? 참 귀한 사주입니다. 이게 자체가 이게 보통 사주가 아닌데,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하면서 수록 이 무쇠덩어리가 부딪히고 하면서 이게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금이, 아까 보석이 있다고 그랬죠. 신금은 은금이죠. 신금은 은금이기 때문에 요거는 경금을 다듬어서 보석을 이렇게 된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상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이 높게 태어났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나 자신보다 더 귀한 존재가 신금이기 때문에 여기에 열등감을 느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봄에 태어나고 여름에 태어난 푸석푸석한 툭가일이 아니죠. 가을 이후 겨울에 태어난 무쇠덩어리가 굉장히 힘이 강한 단단한 금이죠. 그러니까 둘이 싸우면 어떻게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경금이 이기죠. 즉 이게 신금이 크리스탈이라면 이 무쇠 망침을 한번 두드려 빼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금 그냥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화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기본 소양을 갖출 수가 있고 인격 성숙이 됐다고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여기 43세에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요. 이때 이 대운 1961년 신축년에 5.16을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때 국가 최고 재건 회의인가요? 갖다가 이제 조직해가지고 그때 장도영 씨가 앉히고 이제 자신이 부의장이 됐죠. 자, 그때 성공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는요. 지금 바로 나보다 귀한 존재, 잘난 존재, 똑똑한 존재, 내가 이상형으로 보고 있는
이 신금을 이 병화하고 신금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합이 되죠. 즉, 이 신금이 병화에 의해서 제거가 된 겁니다. 제거가 되면서 문학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금이 이 병화한테 어떻게 되느냐면 무조건 그냥 그러니까 설이 자연현상으로 보면 설이가 태양을 보게 되면 설이는 보석처럼 아름답다고 했죠. 태양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녹아버립니다. 그런데 61년 신축년에 또 한 번 신이 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의 기운으로 나보다 높은 사람들,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다 제거해 버릴 수 있었던 해라고 보게 됩니다. 즉 나이가 그때 40대 중반이었는데 40 중반이었죠. 그때 이분이 1917년생이죠. 2살 많죠. 1915년입니다. 1915년생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결정적인 거는 이제 쿠데타에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사례입니다. 뭐 결과론이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용신 정화의 뿌리가 딱 우화가 와주고 나의 이상, 나의 잘난 이 신금들은 여기서 제거를 시켜버리면서 내 용신은 더 튼튼해지고 내가 이상이 높았던 자리에 가고 싶었던 것을 이때 해결을 하게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정주영 회장이요, 그 자서전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 섭섭한 점도 뭐 많고 참 정말 억울한 점도 많았는데 정말 뭔가 목표를 세우면 추진해 나가는 게 자신과 거의 유사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나옵니다. 거의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경제개발 그 당시 5개년 계획인가 할 때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갔죠. 정말 군대식으로 군인 정신으로 막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자, 뭐 영역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이 박통 이분도 뭐 남로당에 협력한 점이 있어가지고 또 군대에서도 옷을 벗었다가 또 다시 군대에 군복을 다시 입고 그렇게 됐죠. 엄청난 적들이 많았었습니다. 그 군대 생활할 때도. 그렇지만 그 우여곡절을 바로 이 경신이라는 이 힘이 인신사회를 하면서 부딪혀가면서 별을 달고 하면서 승승장구 해나갔지만 그 승승장구 해나가는 과정은 이분이 이 건설공사를 하고 뭐 울산에 그 조선 공사를 만들고 사업장을 만들고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뭐 스타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즉 경금 스타일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갑진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요 53, 62세까지 이 대운이 끝나고 바로 여기 넘어가는 요때에 갑진대운으로 딱 넘어서면서 그의 1979년이죠. 12.6 때 12월 6일 날 그 해가 갑진대운 김인년이었습니다. 79년. 그리고 10월 16일, 10월 26일이었죠. 10월 26일 12.6 사태죠. 그때 갑술월에라는 갑술월에 그 서거를 했죠. 자, 그때가 이 무토는 이 경금한테는 그날 이 사주를 풀면서 얘기했는데 이 무토는 양토죠. 양토는 산이라고 그랬죠. 이 산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무토는 산이기 때문에 이 산은 신뢰상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토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다. 나를 받쳐준다. 토생금해주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무토는 사람들에게 무토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그래서 신뢰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일을 일단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겨울에 태어났는데 물론 여기 불이 딱 뿌리가 있고 용신의 뿌리가 있고 한데 찬바람이 막아주는 이 역할을 했죠. 이 무토라는 건 큰 산의 힘을 받았다. 그래서 큰 산이라는 건 뭡니까? 전쟁이 나도 폭격을 하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해더라도 도망을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버티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의 상징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토가 깎여 나갈 때는요. 무토가 이 산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전체가 무너질 때가 있고 부분적으로 무너질 때가 있는데 이때 무토가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기토를 만나면 즉 기토, 길이 나죠. 그럼 산에 길이 나는 거와 같습니다. 산에 기토 그러면 산이 깎여져 나가는 거겠죠. 하나는 지진이 일어나면서 폭삭 무너져 내리는 거와 이게 있는데 이 무토가 기토를 만날 때는 높은 산에서 낮은 산으로 깎여 내려가면서 이제 막 흐트러지는 형국이 됩니다. 바로 이 무토가 내가 신뢰를 했던 나를 받쳐주는 사람이었죠. 무토. 신뢰를 했던 나를 받쳐주는 사람이었죠. 이게 공교롭게 갑진년에 오고 갑진대운에서 기미대운 때 이게 싹 깎여져 나가버립니다. 이게 깎여져 나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기묘대운 임신년에 대선에서 참패를 하고 이 흙탕물로 변하면서 이게 기토하고 임수가 만나서 흙탕물로 변하면서 산이 깎아져 내려버린 겁니다. 신뢰가 다 무너졌죠. 자신은 현대의 임직원서부터 해서 조직을 발동하면 충분히 그때 DJ하고 YS가 붙었으니까 표가 자기 앞에 오리라고 생각까지 다 했던 겁니다. 네, 참패를 한 거죠. 이 믿었던 것에서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 기토가 오면서. 그래서 무토로 태어난 사람들이 기토 대운을 만나게 되면요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신뢰도 무너지고 자신이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또 뒤통수를 얻어맞기도 하고 신뢰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공통점은 무토가 기토 대운을 만났고 여기는 갑진을 만났지만 이 갑목과의 이 대운이 딱 바뀔 때는요 10년이 지나고 새로운 10년이 들 때는요 밀물과 썰물이 부딪힌다고 하시면 됩니다. 즉 묵은 세력과 새로운 세력이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소용돌이를 치는 데서 기운이 굉장히 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편찮으셔가지고 오랫동안 병상에 있거나 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대운이 바뀔 때 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기운을 이기지를 못하고 돌아가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요 특히 계절마다 즉 환절기 때마다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나오죠. 감기에 잘 걸리시고 바로 그 기가 바뀔 때 이게 환절기입니다. 대운의 환절기 즉 3개월마다 바뀌는 환절기에서도 강한 그런 인체의 변화까지 오는데 이렇게 10년씩이 지나가고 새로운 10년이 들어올 때는 굉장히 소용돌이가 강합니다. 그때 그 바뀌는 이 순간에 기미년이 딱 오면서 그냥 날아가 버리게 된 겁니다. 갑경충, 갑술월, 갑경충 이렇게 되는데 이분도 믿었던 현대 직원들한테 발등이 뒤통수를 얻어맞았다, 협력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재밌는 거를 하나 풀어드릴게요. 대통령 이름풀이를 갖다가 이 사주에서 이제 그렇게 다 이름풀이도 그렇게 되는데요. 자, 박이죠. 박, 정, 희입니다. 희. 자,
희죠. 이게 무슨 자입니까? 신하 신자죠. 자, 여기는 뭡니까? 자기 기자죠. 자기 신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게 어떻게 되냐면 이 박자는요. 파자를 해보면 십자입니다. 십자. 십자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18년이죠. 그리고 요거는 무슨 자입니까? 복자죠. 복자. 전복자 할 때 복입니다. 18년만 했으면 복이 있을 텐데 5년을 더 하려다가 발정자죠. 5년을 더 하려다가 자기 신하에 자기 신하에 하나 둘 셋 넷 총을 빵빵빵 맞았다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합니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데 자 참 그래서 이제 이건 성명학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식으로 풉니다. 파자를 가면서. 자 그런데 이거야말로 미래를 알 수는 없고 현실에 부딪히고 나서 이제 그 결과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풀이가 된 겁니다. 자 여담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아무리 튼튼한 금이라도 정주영 회장님도 그랬고 튼튼한 강인한 이 무쇠덩어리라고 해더라도 이 대운에서 안 맞춰줄 때는요 좌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그때 깨끗하게 한번 물러났으면 어땠을까요? 자, 오늘 뭐 제가 할 얘기는 아니고요. 뭐 역사학자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무쇠덩어리의 사주도 대운이 받쳐주지 않을 때에는 좋은 운행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뜻을 다 펼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조금 오늘 이제 경금 지난 시간에 하고 이번 시간에 하면서 조금 감이 오시나요? 아, 경금 입주가 이런 거다라는 게.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기회가 또 되면요, 또 경금 입주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일주 중에서 경금으로 태어난 사람하고요, 일주요, 일간 경금으로 태어난 사람하고 을목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참 파란만장한 사람이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을목하고 경금 앞에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제 사주에 경금이 하나 있었으면 저 또한 또 재벌 사주였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좀 더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